주간 증권가 소식 여기에 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증권가 중개 서현진입니다. 자, 그동안 즐겁게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의 투자 메신저인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투자 메신저로서 한 주간 있었던 증권가의 이슈들을 싹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후속주까지도 제가 싹싹 알려드릴 테니까요. 증권가 중계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서현진의 증권가 중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여기 이슈 시간 준비했는데요. 자, 여기 이슈 첫 번째, 오늘 이 이야기 빼놓을 수 없겠죠. 자, 바이든 정부의 출범입니다. 오늘 새벽 제46대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대선 후보로서 경쟁을 하고 또 각각의 테마주는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출발을 맞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미국은 위기와 도전의 순간을 맞았고 통합이 결국 전진의 길이다 라면서 통합과 전진을 강조했는데요. 자, 이에 뉴욕 증시는 화답을 제대로 했습니다. 랠리를 펼치면서 다우, S&P 500, 나스닥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는 그런 화답을 보여줬는데요. 자, 국내 증시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국내 증시도 아직까지는 그 흐름이 안정적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 추이를 보면 코스피가 3,148선을 45선을 지나고 있고 자, 코스닥의 경우에는 980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잠깐 좀 주춤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역시 미국 정부의 출범과 함께 좋은 분위기를 함께 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바이든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바이든은 더 이상 대선 후보도 당선인 신분도 아닌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관련주를 찾아서 수혜주를 찾기에 분주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자, 그동안 바이든 관련주로 구분되었던 종목들 크게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마리화나 등의 이슈가 있었고 실제로 이 수혜주로 구분된 종목들이 그야말로 날개를 달고 파닥파닥 날아갔던 그런 또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에는 대선 승리뿐만 아니라 미국 민주당이 블루 웨이브 상하원까지 사실상 장악하면서 자, 앞으로 추진할 정책들에 있어서도 그 의회의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 날개를 달았던 관련 수혜주들이 다시 한번 더 큰 날개를 달지 않을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관련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자, 주목할 만한 수혜주들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바이든 관련주 하면 첫손에 손꼽히는 것이 친환경 관련주입니다. 자,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는 사실 작년 8월 우리 정부도 그린 뉴딜 정책과 함께 많은 수혜를 입었던 종목인데 바이든 대통령도 그린 뉴딜을 앞세우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연구의 개발 자, 그리고 관련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어마무시한 금액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자, 이에 친환경 관련주들, 신재생 관련 에너지들 그 주들은 바이든 대통령 후보 시절에 당선이 유력시 될 때부터 주가의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앞으로도 관련주들의 선전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관련주들의 경우 주가의 부담이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좀 손절할 만한, 손익을 실현할 만한 방망이를 길게 잡지 마시고 짧게 타이트하게 잡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주들을 하나씩 관련 섹터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친환경 에너지 하면은 자, 바로 태양광 에너지가 손에 꼽힐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관련 종목들이 빨간불을 킨 그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태양광 에너지는 사실 우리나라 그린 뉴딜과 미국의 뉴딜의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내 그린 뉴딜이 그런 정책이 떠올랐을 때는 상대적으로 풍력 에너지가 각광을 받았습니다. 자, 왜냐?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삼면이 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이용한 또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의 발생이 조금 더 괜찮다, 좀 더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그런데 하지만
미국이라던가 어느 정도로 평평한 땅,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태양광이 오히려 더 유효한 전략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잇따르면서 자, 국내에서는 태양광이 당시에 좀 풍력 에너지에 비해서 살짝 밀린 모습이었지만 이 미국발 에너지 호재에 있어서는 태양광 또한 좀 더 동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의 영원한 맞수 풍력 에너지도 함께 보시도록 할 텐데요. 네, 풍력 에너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동안 바람을 일으켰던 에스테스 중공업, 효성 등의 종목들이 다시 한번 1%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부릉부릉 시동을 거는 그런 흐름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태양광이냐 풍력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섹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주가의 부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 타이밍에 있어서 좀 짧게 목표가도 좀 타이트하게 손절가는 더욱더 타이트하게 잡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재생 관련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한번 보셨고요. 자, 두 번째, 바이든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목받을 만한 종목 한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미국과 중국의 경쟁, 그 밀당과 아슬아슬한 그 싸움 보이지 않는 정말 총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뭐 전쟁과 다름없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는데 일단 중국에 대해서도 강경한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갈등의 지속이 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가지 정책 면에 있어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지만 이 중국 관련돼서 대중 정책에 있어서는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겠다.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 당시와 결을 같이 하겠다라는 말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는 그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 정책의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강경 기조라는 건 알겠는데 방향이 어떻게 잡힐지 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이 미중 갈등 사이에서 자유롭기가 좀 힘든 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대목에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미중 갈등의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 반도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화웨이 제재 관련돼서 사실 작년 가을쯤에도 한번 떠들썩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관련 그런 반도체 대표주들이 좀 주가에 있어서 이득을 보기도 했었죠. 네, 그런 면들에 이어서 또 미중 갈등에 있어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의약품입니다. 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방법으로 반도체라는 무기를 빼들었다면 자, 중국이 미국을 제재하는 방법으로 빼든 칼은 의약품 관련 제재입니다. 자, 그러면서 떠오른 종목, 우리나라 종목 중에서는 하이텍팜을 꼽아볼 수 있겠는데 중국 의약품이 대미 수출 금지 검토에 의해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종목, 그중에서 좀 대장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본래는 항생제 원료 의약품 생산업체인데 보통 사실은 우리가 뭔가 신약이 개발됐을 때는 뭔가 치매라던가 고치기 어려운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뭔가 신약이 개발되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런칭이 됐을 때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먹는 약물 중에 하나가 항생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생제 시장을 의학 분야에서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 자, 이 부분이 만약에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무언가 차질이 생긴다면 우리가 좀 반사이익, 왜냐하면 시장이 막히니까 뭔가 다른 나라를 통해서라도 수출 또는 수입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 있다면 이런 제재 기조 속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미중 갈등, 단순히 나라 대 나라의 갈등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우리 증시 시장에도 미칠 영향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반도체 분야, 의약품 분야 기억해 주셨다가 미중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여기 이슈 첫 번째 아주 큰 이슈 다뤄봤습니다. 자, 바이든 정부의 출범 관련된 이슈 한번 살펴봤고요. 자, 여기 이슈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원한 강세 섹터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차 관련주. 자, 과연 올해도 싱싱 달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물음에 지금 현재까지는 Why not? Yes, 당연히 달리지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자, 올해 그리고 미래 자동차 산업의 최대 화두는 전기차라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 시대가 빠르게 열리면서 기존의 완성차 제조 업체 그리고 다른 산업 분야의 자금과 기술력까지 자동차에 집중되는, 특히 미래차에 집중되는 그런 흐름 볼 수가 있는데 벌써 시장 선점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코로나 사태로 경영 위기에 놓였던 그러한 업계의 돌파구로도 급부상을 하는 중인데 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주식시장으로도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종목, 자, 테슬라죠. 자, 전 세계적으로 인기 종목으로 떠올랐던 테슬라 주가만 보더라도 올해 들어서만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지금 아직 1월 달력이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것을 액면 분할하기 전의 주가로 환산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지난해 연초 대비 거의 10배 수준으로 폭등을 한 겁니다. 와, 정말 이거 대단하지 않나요? 특히 애플이나 바이두 같은 대형 IT 업체가 자율전기차 주행시장에 나서겠다라고 밝히면서 전기차 관련 투자 열풍에 더 불을 붙이고 있는 모습이죠. 자, 사실 애플을 예로 들어보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도 스마트폰, 패드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도 충분히 먹거리가 있고요. 주가도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 시장에 나서겠다라는 건 그만큼 그 시장이 유망하다는 반증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자, 한국예탁결제원의 자료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1개월 사이 국내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 중에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1위부터 3위까지가 순서대로 애플, 테슬라, 바이두입니다. 자, 자율주행차와 다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죠. 자, 이 기간에 투자한 자금만 무려 1조 2,500억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자, 사실은 제가 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아, 제가 좀 자동차 말고 다른 섹터 여러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이야기거리 나올 때가 지금은 자동차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해 8월 그린 뉴딜 정책과 맞물려서 더욱 부각된 현대차 그룹주를 리더로 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급등세 보였죠. 자, 자동차 뜨니 2차 전지 가고요. 2차 전지 뜨니까 전기차 안에 탑재되는 AI, 삐리삐리 AI,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 인포테인먼트까지 더불어 싱싱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런 배경에 있어서는 또 애플이 또 애플카 생산한다는 이슈가 불거지면서 더 좀 불이 붙은 모습이죠. 자, 애플카 생산에 있어서 현대차 그룹의 협력을 제안했다. 혹은 또 테슬라 전기차에 지니뮤직이 탑재될 것이다. 자, 이런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그런 소식들, 호재거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이 눈을 자동차 섹터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탄소 중립을 앞세운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바탕으로 여기에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에 의해서 자동차, 전기차 분야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는 물론이고 개인 투자자들의 화살도 자동차주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렇게 뜨는 섹터에 있어서는 항상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기업의 미래가치, 성장성, 가능성. 아, 그래, 미래차 다 좋아, 알겠어. 하지만 개별적인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던가 실적 면에 있어서도 이제는 꼼꼼히 살펴볼 때가 됐습니다. 자, 우리 이미 작년에 코로나19 장세에서 많이 학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기대감에 의해서 오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제대로 된 근거, 팩트, 실적, 모멘텀 확실하게 받쳐줘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올해 시장에서는 그 전기차 섹터가 그런 흐름을 제대로 보여줄 것이다. 다시 한번 증명해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이슈 두 가지. 이번 주의 이슈는 부쩍 좀 빅 이슈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자, 미국의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싱싱 달리는 전기차 섹터를 지나서
자, 우리 증시가 받을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나라 증시는 다소 좀 출렁였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구속 관련된 소식이 있으면서 잠깐 또 관련 주가가 출렁이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또 3,100선을 회복해내면서 아직 국내 증시가 갈 길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변동성이 연초에 비해서 조금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해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겠다. 지금 더 마음이 흔들리실 법도 한 게 지금 대형주들의 흐름이 더 가파르고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급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자, 하지만 어려운 말인 거 저도 물론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마음을 다잡으시고 뭐 단타나 스윙 종목에 접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 이면에 있어서 이래서 오를 것 같으면 이러한 리스크, 반대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 두고 가셨으면 좋겠고 저도 오늘 여러분들께 종목을 보여드릴 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종목을 하나씩 짚어드릴 시간. 자, 원픽 순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 원픽 순서에서는 제가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또 기관 투자자들이 주목했던 종목에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누구의 원픽을 볼 것인지 먼저 공개를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의 눈에 한번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세를 움직이는 우리 형님들의 원픽을 알아야 투자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이번 주에 유난히 기관의 매도세가 두드러진 흐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자, 지금 네, 보시면 기관계의 흐름이 아주 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계 매도세가 두드렀던 요즘이었고요. 이번 주를 봤을 때 화요일을 제외하고는 기관은 모두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의 선택, 특히 매도 흐름을 보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몰렸던 종목들 중에서요. 자, 국내 기관들의 매도세가 몰렸던 종목 중에서 자, 기아차와 셀트리온 이 두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차의 경우에는 뭐 말해 뭐합니까? 이번 주 시장에서 정말 크게 떠올랐던 종목이죠. 자, 그동안 기아차 기존에 진입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래 기다리셨고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기아차에 대해서 신규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지금부터 같이 고민을 해보시죠. 자, 원래 아까도 짚어드렸지만 애플카 관련돼서 현대차가 생산 관련된 제안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그 열쇠가 기아차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아주 시간외 장세부터 뜨겁게 만들었던 주인공이 기아차입니다. 자, 지금은 사실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많죠. 자, 그리고 공식적으로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세로 몰린 이유는 기아차의 가능성, 또 현대기아차로 묶었을 때 그런 앞으로 유망성이 없어서 매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기대감에서 한번 오르고 보통 흐름이 그렇잖아요. 기대감에서 한번 오르고 재료 소멸되면 살짝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오거나 실적이나 펀더멘털로 나타났을 때 다시 한번 주가가 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아차의 이 기관의 매도세 흐름이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라고 했고 기대감의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려는 그러한 또 흐름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아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차. 와, 이 양봉 얼마 만에 보는 양봉입니까? 자, 이렇게 양봉을 그려내고 나서 지금 잠깐 또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오늘 빨간불을 켜는 그런 흐름 모양새를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저는 이 갭 가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만약에 급등 전에 뭐 연말에만 매수를 하셨어도 지금 상당한 수익권에 접어들었을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85,000원 이 선을 좀 지지선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5,000원의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한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만약에 85,000원에서 밑을 하회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익을 실현하시고, 자, 만약에 저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8만 원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만 원까지 제가 85,000원 구간 한번 설정해 드렸고 8만 원 지지 여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께서는 한 8만 원 초반대까지 왔을 때 한번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얼마든지 애플카 관련 이슈라던가, 왜냐하면 현대차 본연의 그런 존재만으로도 전기차가 갈 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현대차가 오른 주가 추이를 봤을 때 기아차라고 못 갈 것이 있느냐. 같이 동반적으로 무언가 전기차에 대한 발걸음을 했을 때 동력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1차 85,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 8만 원 지지 여부를 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창 가는 종목일수록,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섹터일수록 지지선 잘 잡고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85,000원, 8만 원 지지선 1차, 2차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기아차가 정말 현대차 못지않게 쌩쌩 달리는 같은 식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진심으로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아차 한번 살펴보셨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몰렸던 원픽, 셀트리온 함께 두 번째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뭐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지금 한 번이라도 주식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도 보셨던 분들이라면 셀트리온 종목 당연히 아실 만한 종목일 텐데요. 네, 지금 셀트리온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동사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식약청 자문단으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권고받았다. 자, 사실상 최종 허가를 위한 구분응선을 넘어섰다라는 분석이 유효합니다. 자, 하지만 제약바이오주 우리 그동안 많이 봐왔죠. 자, 7분응선 넘었다, 9분응선 넘었다. 하지만 정말 100도씨 99도에서는 물이 끓지 않는 것처럼 정말 도장이 찍히고 사인이 들어가기 전까지 될 때까지는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특히 바이오 의약품 임상 거치고 1상, 2상, 3상 거치고 최종 결론 나서 시판되기까지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린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자, 9분응선 넘은 것 그 자체로도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런칭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아차 더불어서 셀트리온 종목에도 자, 일단은 나와서 숨 좀 돌리고 다시 한번 타이밍 노려보자. 자, 그러한 매도 전략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 자, 주식 투자를 한번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사고 싶은 종목, 사본 적이 있던 종목일 텐데 차트를 보면서 어떠한 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네, 셀트리온 지금 한동안 조정받았다가 지금 다지기 하려는 그런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지금 31만 3천 원 선을 지나고 있는데 기존 보유자께서는 30만 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셀트리온이 조정받았다가 다시 연말에 올라가기 시작한 이 시점이 30만 원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39만 원대 40만 원을 넘보다가 지금 이 거래일 전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멈추고 올라갔던 부분이 또 30만 원 부근이기 때문에 하방 지지선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지금으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30만 원 부근에서 계속 힌트를 주고 있다. 이런 기술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30만 원 지지 여부 보시면서 엑시트 또는 신규 매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픽 제가 그동안은 쭉 외국인의 수급 상태를 위주로 보다가 자, 매도세가 강했던 기관의 흐름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두 종목 모두 무언가 소위 말해서 약발이 다 했다. 이래서가 아니라 한숨 돌리기. 자, 호재를 만나기 전에 일단 기대감으로 갖고 그 기대감 소멸 전에 타이밍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 종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따라가기에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그런 흐름 많이 봤잖아요. 기대감에서 오르고 잠깐 또 소멸됐을 때 쉬었다가 정말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갔다던가 뭔가 실질적인 흐름이 받쳐졌을 때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 타이밍을 잘 잡으실 수 있길 바라면서 네, 원픽의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벌써 서현진의 증권가 중계 마지막 한 코너만을 남기고 있는데요. 자, 관심을 갖고 볼 만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 관심이 가지니 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핫 이슈를 소개해드리면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쯤에서 제가 서현진의 픽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앞으로 좀 성장세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계속 자동차 제가 자꾸 다른 거 얘기하고 싶은데 자동차 말고 얘기 드릴 만한 게 별로 없어요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자, 역시 오늘 관심이 가지니 순서에서도 자동차 관련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자, MS 오토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S 오토텍. 사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1차 벤더로 알려진 회사입니다. 지금 최근에 또 명신그룹과 관련되어서 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 이 MS 오토텍 자동차 관련주로 볼 수 있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1차 협력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도 2% 거의 3%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이전 연말에 기록했던 고점에 비하면 상당히 내려와 있는 그런 차트 흐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MS 오토텍 제가 손꼽는 오를 만한 이유, 자, 현대차의 실적 회복 가능성입니다. 지금 현대차가 주가 오른 추이 또 실적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협력사인 이 동사가 받을 그런 흐름도 좀 동일하게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 현대차의 차트를 한번 보시죠. 자, 현대차 흐름 보시면 뭐 연말부터 시작된 이 랠리가 지금 아주 뭐 몇 층을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때 여름 때에 비하면 뭐 거의 뭐 2배 이상 뛰어 올랐고요. 자, 보시면 2배 이상 뛰어 올랐고 그 이전에 지금 연말과 비교하더라도 그 차트가 얼마나 가파르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현대차의 실적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는지 자,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 자, 3분기 때 좀 꺾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기차의 이슈 여러 가지 성장세에 더불어서 이 실적이 회복되고 상승세를 탈 것이다라는 분석이 우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차 벤더인 동사도 좀 따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현대차 종목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매수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서 좀 접근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한 종목으로 MS 오토텍을 좀 장바구니에 담아 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MS 오토텍의 실적은 어땠나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현대차 차트 보실 때는 1분기, 2분기 자, 흑자로 가다가 3분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이슈가 또 따로 있었죠. 사유가 있었죠. 자, 하지만 MS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적자를 극복하고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미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분기 실적 앞으로 또 현대차 변동 추이에 따른 흐름도 꾸준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항상 보수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부분은 조금 약점이 될 수 있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의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돼서 신규 사업에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일단은 결과가 나타나면 결과가 나타나서 좋은 결과로 나오면 와, 정말 그 투자하기 잘했다 싶지만 투자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사실 돈이 계속 나가고 들어오는 돈은 상대적으로 적은 흐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신규 산업의 투자가 지속되는 점으로 봤을 때에는 뭔가 지출이 지속될 가능성은 염두를 해두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력보다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괜찮았다라는 이익 실현을 목표로 접근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로 넘어가서 어떠한 부분에 제일 중요한 부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느냐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이동을 해보시죠. 네, MS 오토텍의 차트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9,000원 중반대를 지금 뚫느냐 말느냐 그 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전에 반등받았던 곳이 8,000원 중반대, 다시 한번 8,000원 후반대 기록했다가 9,000원대로 넘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9,000원 선을 지지하는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앞자리가 8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래도 한 번쯤 승부를 볼 만한 타이밍이다. 매수를 해도 유효한 타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지금 혹은 9,000원 밑으로 들어갔을 때 타이밍 잡았을 때 1차 목표가는 이전에 지금 조정받기 직전의 시점인 1,500원 선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0원 중반대까지 한번 타점 노려보시고 이때까지 현대차 이슈가 되었건 전기차 이슈가 되었건 아니면 자동차 섹터의 전반적인 호재가 되었던 이 종목이 가면서 만약에 1,500원대 1차 목표가를 달성했다라고 했을 때는 11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1,000원대 돌파 여부를 나눠서 보시면서 분할 매도,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매수 타이밍에 있어서도 숫자가 8로 바뀌었을 때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면서 차근차근 계단을 쌓아가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이 가지는 순서 증시의 핫 이슈에 이어서 피할 수 없는 강세 섹터, 자동차 섹터에 들어와 있는 MS 오토텍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자,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 증권가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서현진의 증권가 중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까지 꼼꼼하게 꼭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이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기대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알찬 종목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